네, 안녕하세요. 다정한 참견의 다엘입니다. 오늘은 힘들지 않은 이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사이에서는 수많은 이별이 있죠. 만날 때부터 서로 조금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별을 하게 되는 경우, 서로 너무 사랑해서 끝까지 가고 싶었고 정말 많은 부분이 좋았는데 신뢰가 깨져서 헤어지는 경우, 자연스럽게 마음이 식어서 헤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나는 마음이 남아있는데 상대방이 나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별을 하는 경우, 이렇게 하나씩 나열을 해보면 끝이 없을 거고, 이별이라는 게 보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 맞지만 때때로 별로 힘들지 않은 이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바로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이별의 타이밍을 놓쳤을 때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가 듣고 놀랐던 말이 있는데, 생각보다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못해서 헤어지지 못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성격상 미안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봐, 상대방이 나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등등,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관계를 그냥 이어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속한다고 해서 감정도 지속이 되는 건 아니겠죠. 어느 날 한번 제대로 마음을 먹고 이별 통보를 하고자 했는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가 그 타이밍을 놓쳤거나, 아니면 마음 먹고 이별 통보를 하긴 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회유를 통해 계속해서 시간과 기회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나, 특히나 이런 경우는 서로 시간만 질질 끄는 연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보통 이럴 때 당사자의 심리는 상대방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분명히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많은 걸 줬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서, 혹시나 이렇게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면 내 감정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생각으로 관계를 조금 더 이어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확고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감정이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데도 스스로 느끼는 그런 책임감, 의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쩌면 상대방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생각으로 연을 끊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나를 흔드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내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이 관계를 끊어내야겠다라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무런 이별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 채로 속이 시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슬픈 것도 아니고 정말 무감정에 가까운 상태로 이별을 통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환승입니다. 제가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사연을 경험한 바로 10명 중에 최소로 잡아도 3, 4명 이상이 환승이더라고요. 이게 분명히 나쁜 거기는 한데, 항상 이 정도로 환승이 많은 걸 보면 각자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떠나기 위해 이제는 이것도 받아들여야 하는 영역인가 싶은 혼란이 올 정도로 항상 연애 사연에는 빠지지 않는 게, 그만큼 많은 게 바로 환승 이별입니다. 환승의 기준이라는 것도 참 말이 많죠. 헤어지고 하루 있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면 헤어지고 2주 있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것도 엄연히 따지면 바람일 확률이 매우 높기는 하죠. 한 사람을 알아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며칠 만에 사귀기로 했다는 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가장 할 말이 없는 건 새로운 사람과 사귀기로 하고 그날 또는 그 다음 날에 이전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나중에 돼서 후회한다며 돌아오고자 하는 경우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환승을 하는 그 순간에는 마음이 힘들래야 힘들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어서 세 번째로는 바로 상대방의 거짓말로 인해서 헤어진 경우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것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어떤 거짓말이든 간에 이 거짓말이라는 게 단 한 번의 거짓말로 끝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거짓말의 파장이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파장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거짓말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딱 한 번, 단 한 번의 거짓말이었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를 용서해주고 다시금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심각한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슬프고 아픈 것도 점차 줄어들고, 상대방이 이제는 사랑하는 이성이 아니라 한 차원 좀 다른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안 좋은 뜻으로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내미가 떨어지고 그동안의 우리의 연애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쟤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통쾌한 마음으로 이별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바로 통제를 당했던 연애예요. 연애를 하면서 서로가 너무 좋을 땐 당연히 어느 정도 집착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보상 심리가 일어나기도 하고 상대를 통제하고자 할 때도 있지만, 이게 어쩌다가 가끔 그러는 게 아니라 연애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상대방을 내 손 안에 꽉 쥐면서 항상 나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듯한 그런 연애가 있는데, 이럴 때 초반에야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든 맞춰주고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당연히 처음만큼의 감정이 유지가 될 수는 없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는 도파민이 어느 정도 거쳐지기 시작하면 내 주위를 둘러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도 점점 귀에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금 나의 연애가 그리 건강하지 않구나, 이상적이지 않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별을 고하게 된다면 그동안 나 자신을 너무 버리면서까지 이어간 연애라는 생각, 그리고 그동안 상대방에게 너무 많이 억압돼서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이별 직후에는 거의 99%는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바로 내가 상대방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과 세상엔 상대방보다 더 좋고 나와 더 잘 맞는 사람들도 많겠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의 작은 시야로 이 연애를 바라보다가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스스로 눈을 뜨게 됐을 때죠. 뭐 연애 경험이 적거나 자신감이나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뭐 스스로 자신의 매력에 대해 잘 모르거나 뭐 칭찬이든 비난이든 남의 평가에 너무 잘 휘둘리거나 이런 사람들은 연애를 할 때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상대방을 좀 특별한 존재로 치켜 세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냥 남녀가 만나다가 아니다 싶으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 가서 점점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내가 사람을 좀 잘못 봤네, 생각보다 별로네 하면서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상대에게 받는 애정이나 뭐 표현이나 사랑 같은 것들도 다 특별하게 여겨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흠뻑 빠져서 연애를 하다 보면 때때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그래서 싸우거나 뭐 헤어지더라도 항상 본인이 상대방을 먼저 붙잡기 급급합니다. 이 사람만큼 날 사랑해줄 사람은 없고 이 사람만큼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그런 행동들이겠죠.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생각보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 칭찬해주는 사람들도 많고 주변에서도 너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답답하게 그러고 좀 있지 마 라고 들어왔던 이런 말들이 이제서야 스스로 체감이 되기 시작하고 감정적으로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주위 친구들의 연애를 봤을 때도 내가 저 친구보다 여러모로 많은 부분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쟤는 어떻게 내 전 애인보다 외모도 그렇고 뭐 성격도 그렇고 다른 외적인 부분도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생각보다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많은 걸 해주지 않았던 것 같다. 정작 내가 바랬던 것들은 항상 등한시했던 것 같다. 그리고 안 맞았던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많았던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본인이 이별 통보를 하든 받든 상관없이 앞으로 더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생기면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정한 참견의 다일이었습니다.